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또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입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땅 문제라든가 돈 문제, 또 고소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열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이 금전을 빌려 쓴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더니 최근에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에 관해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좀 구제 방법이 있겠는지요? 라는 상담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제 방법은 다 있고 또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채권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상대방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것처럼 등기 명의를 바꾸는 것을 가장매매라고 합니다. 이 자기 처에게 그 아파트에 관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 상대방인 처하고 짜고 네. 그 가장 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 의사 표시라 해가지고 우리 그 법제에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 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네. 이와 같이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또한 판례를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동거하는 부부 사이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것은 일회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치기 비추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 용어는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그 토지나 이런 부동산 아파트라든지 이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격려하는 것이 네.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여기서 말한 특별한 사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매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부부가 이제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서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로서 정말 재산 분할로 재산을 나눠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면? 경우에는 법률상 그 허위 의사 표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가 그 재산을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간주하고 다른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간주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그렇게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에 대한 반증이 나오더라도 사실관계를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가장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간주를 했을 때는. 그러나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와 같이 미루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반대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도 깰 수 있다. 번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추정은. 이혼한 상태에서 같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보통은 경우라면 위장 아무래도 이혼이라고 가장 뭐 이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에서 혼인 관계가 해소됐는데 음. 같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경우는 좀 상정하기 어렵겠죠. 네. 네. 그러니까 주소가 이제 별도로 돼 있거나 아주 예. 뭐 위헌 판결 사례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처럼 추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와 같은 경우 추정을 하게 되면은 어느 쪽이 그럼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가장 매매로 일단 추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매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거래의 상대방이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처한테 네. 이제 등기 이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물건을 아예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경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네, 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가장 매매가 여기서는 지금 처에게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가장 매매로 추정을 해서 그 판결을 한 것입니다만은 네.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정말 제3자에게 그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판매를 했을 경우도 네.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행위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행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행위가 되느냐? 네. 일단 아무 관계없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은 그것은 어떤 적법한 거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와 같이 거래를 한 경우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친척이나 친지가 아닌 제3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갖고 팔아버린 경우에는 무조건 그럼 사행위가 안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제3자가 그 부동산을 판 매도인의 입장은 여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되겠죠. 예. 그 매도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 채무보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채무 초과라고 그럽니다. 예. 예. 저 사람이 아주 여기저기 빚이 많아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행위의 취소 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있어서 이제 매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보통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예, 보통은 네, 조사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은행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출을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거 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그렇죠. 물건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와 같은 물건을 취득할 때는 채무자의 그 재산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만은 혹시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러면은 그 사행위로 다 취소를 하면은 거래의 상대방 선의의 제3자가 손해 그렇죠. 피해자가 나오겠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채무 초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사행위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적법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그래도 제3자가 그 채무가 많다는 것을 모를 알았을 경우에는 알았을 경우에는 사행위에 해당되지만 모르고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대부분 다 사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이 은닉하기 쉽고 소비하기 쉬운 금전 형태로 바꿔버리면은 일단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감소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점차 판례가 사행위를 인정하는 범위를 좀 넓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그
거래의 상대방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사회행위로 인정을 해서 취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부인에게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인 명의로 하게 되면은 가장매매로 금방 이제 보일 수 있으니까 뭐 가족 관계, 뭐 처남이라든가 처제라든가 아니면 뭐 형님이라든가 이런 다른 가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경우에도 가장매매가 해당될까요? 가장매매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등기 원인을 보면은 매매로 돼 있는데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려면은 매매 그 대금을 정하고 그 매매 대금이 지급이 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될 텐데 가족 간이나 어떤 친제 간의 명의만 빌려 가지고 매매 대금 지급 같은 것도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가장매매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직계가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정말 지급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가장 매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행위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를 취득한 그 가족 또는 친척이 이 채무자에게 즉 매도인에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은 사회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요.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이래서 이후에 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면 어떤 조처를 밟아놔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아버지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아들이 그러면은 미성년자입니까? 아니요. 양육 의무가 성년입니까? 성년의 아들이 예. 있는데 혹시 그러면은 그 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의 어떤 친자관계,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 중 어느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아들은 상속을 합니다마는 이제 그 이혼한 배우자는 전 남편은 상속권이 없지요.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니까. 뭐 상속 그런 거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를 안 했는데요. 예. 아버지가 하도 그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전부 공부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 이제 곧 군인 가득하게 되는데 예. 이후에 뭐 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자식이 책임을 안 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네. 미리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이 이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할 그런 부양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상속은 문제가 따로 될 것이 없을 것이고, 네. 네. 부양 의무는 지금 사실상 이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다 하라고 그 법률상 그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문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전에 이거를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어떤 부부 사이의 약정으로 그거를 뭐 면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별다른 조치를 안 해도 그냥 예. 부모 자식으로서의 그거는 법률상의 의무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거는 뭐 이 법으로 강제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 내에서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행하시면 될 겁니다. 예. 미리 그거를 포기하거나 면하거나 이런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행인지 가장매매인지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럼 조치를 해야 이게 좀 유효가 될 수 있는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크니까 더 입증이 쉬워질 것이고 추정된다고 그랬으니까 판례가. 그리고 이제 제3자인 경우에는 일단 그것이 가장매매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그 취득 당시에 그 상대방의 채무자가 채무 초과인 사실을 알았다. 이거를 이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증 책임이 채권자 측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뭐 친구 관계이거나 그래가지고 명의를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금융 자료를 통해서 그 매매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납입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 대금이 지급됐는지 실제로 거래가 됐는지 남의 통장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는 그 원고 측에서 이제 피고가 되겠죠. 그 사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채무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은 이제 수익자가 됩니다. 그 이전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은 그 구입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아니하면은 그 금융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제 법원에 그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날로 언제까지?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이 경우에는 항상 언제든지 그러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제한이 있습니다.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행위 취소 소송은 그와 같은 사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사행위의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사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둘 중 어느 하나가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버리거나 모르고 지나갔거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5년 이내이기는 한데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된 때에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명의 이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있습니까? 이제 그 채무자가 안 네.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대개는 그 채무자 측에서 그 네. 상대방 측에서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5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는 그 음. 등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열람이 가능합니까? 예, 등기부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는 네. 이제 그 번지 수만 알면은 등기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가끔씩 등기부 등부 열람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다른 사람에게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고요. 이용의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 판례에서 좀 주의 깊게 볼 내용이 있다면 네, 어떤 그러면 내용입니까? 보통 이제 이 제척 기간 5년과 1년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와 같은 사행위 사실을 발견을 했을 때에는 네. 또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해서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현재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채무 초과 여부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어떤 가장매매는 아니고 어떤 네. 그 사행이 이 방법으로 재산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을 받은 그 수익자가 또 다른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사행위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아까 그 수익자는 아내가 해당이 되겠죠. 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는 대여금 청구 소송. 채무자는 여기서 남편이 되겠죠. 남편을 상대로 해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아까 아파트 명의가 처해서 이제 남편 명의로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서 그 판결을 받으면은 그게 채무 명의가 돼서 남편 명의로 원상 회복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매매 할 수 없게 사전에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경우에는 아까 남편 명의로 이제 남편이 채무자고 남편 명의로 어떤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판결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아까 그 판결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본집행을 해버리니까 본집행을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압류 효력이기 때문에 처분을 못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동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